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일. 여기서는 시빅데이, 시민의 날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휴일인데요. 날씨는 너무 좋네요. 오늘은 저쪽 수영장이 보이는 곳에 가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군. 안녕하세요. 밴쿠버 이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떤 영상이냐면 똑같은 티셔츠를 입었죠. 그 영상과 관련된 건데 좀 많이 부족하고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그 경제적인 부분, 제가 이제 그때는 많이 제가 갑자기 이상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주를 이루어서 했는데,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1년을 버텼냐,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저희가 그때 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이죠. 막노동. 레노베이션 현장에 따라다니고, 저는 저대로 그 먼지 닦는 일도 하고, 또 이제 남편을 도와서 이렇게 위슬러 놀러 가서 이제 밥도 남의 이렇게 일하는 분 밥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의, 그때 말씀드렸듯이 익스페리먼트의 삶을 참 호기심 있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이제 안 해보던 일들을 해가면서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 살다가 1년 이제 시내로 학교 때문에 이사 올 때 제가 수중에 돈을 얼마 없으니까 캐시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4,000불 가까이, 3,500불에서 4,000불 가까이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6,000불 정도라고 그냥 계산하고 1년을 살고, 이제 12월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1월 말에, 그 다음에 1월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3,500에서 4,000불 정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1,000불 그 디파짓이 아니고 권리금을 주고, 그건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권리금은 저희가 속은 거고 없어요. 이제 원 베드룸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이제 그 다음 해를 사는데,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남편은 그 어려운 공부, 그 의학 공부는 어떤 분야든 정말 암기력이 뛰어나야 되고 많이 암기해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나름대로 또 한의학은 자기 철학도 있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제가 자연적으로 살림과 육아와 또 경제를 책임은 제가, 어쨌든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은 제 몫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긴축 재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로 도움을 받으면서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해서 주고, 이제 한국도 이제 거의 많이 선진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깊이 서민의 바닥에서부터 살아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감동이 좀 있었냐면요. 저희가 여기 오시면 밴쿠버에 케필라노라고 흔들다리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데 저는 그거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재밌게 즐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리 아래를 보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안전망이 돼 있어요. 푹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사고를, 익사 사고나 아니면 무슨 이제 크게 부상을 입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게끔 그 안전 그물이 설치돼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알고 있으면, 이거 여기에 떨어져서 죽을 일은 없겠다, 위험한 사고에 닥쳐서, 그렇게 1차, 2차 이렇게 안전망을 해놨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사회 구조도 정말 물 샐 틈 없이, 여기 춥지 않아서 얼어 죽지는 않지만 밖에 잠을 잘 일이 없고 굶어 죽지 않을 곳곳에 사회 안전망이, 그물망이 참 좁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예를 하나 이제 몇 가지 들자면, 한국에서 상상하는, 만약 푸드뱅크 시스템이 한국에서 상상하는 거 이상의 굉장히 그 좋은 퀄리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냥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인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팔면서 시중가의 3분의 1이나 5분의 1에 살 수 있는 그런 또 상점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가서 등록을 하면 살 수가 있어서, 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참 뭐라고, 제일 처음에 실은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나 가서 그걸 사고 그러지 왜 그러냐, 왜 똑같은 물건을 옆집에서는 싸게 파는데.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깊은 여기서 거의 뭐 20년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공짜로 많이 얻어먹어 보고 그런 혜택도 많이 누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는데, 자기 능력이 되면 안 와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 기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이 제가 혜택을 봤어요. 한 5년, 6년, 7년 저희가 돈 벌기 전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비싼 손목시계도 받아보고 공짜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력이 생기니까 저는 제가 받은 거에 정말 10배, 100배 이상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 자동적으로. 제가 특별히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그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전혀 이렇게 비참하지 않고, 그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다고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또 하나 이렇게 경제 수준이 거기 이제 해마다 이제 세금 신고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어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사회 시스템에, 정부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작년에 소득이 없구나 이러면은, 정말 감동적인 거는 무슨 티켓,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만, 여기서 밴쿠버에서 캐넉스라는 하키 팀이 아주 유명해요. 여기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아이돌 수준 이상으로 이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제일 싼 입장료가 100불, 비싼 거는 1000불, 뭐 그 이상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스하키 티켓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명 정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티켓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운동 시합을 현장에 가서 보는 거는 피곤하고, 뭐 그걸 굳이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티켓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있겠다 싶어서 눈치는 빨라가지고 저기 갔죠. 딸하고 가보자, 이런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갔더니 이제 그 라저스라는 그 건물 경기장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그 아이스하키장이 있는데, GM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있어요. 거기 벌써 딱 그 주변에 가니까 이제 차들이 좀 막히고, 이제 거기 주차 안내원에 이제 인도에 따라 주차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태우고, 그것도 이렇게 층별 엘리베이터가 따로따로 다 있더라고, 자기의 호실별로. 약간 들어가는데 딱 느낌은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호실 앞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트고 저하고 저 딸만 타는 거죠. 그래서 탔더니 그 문을 그 키로, 호텔 같은 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호텔 키 이렇게 스캔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쪽은, 저희가 보는 쪽은 완전 호텔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뭐 저기 사진 찾아갖고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고 이제 앞에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와인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간식을 먹고 또 이렇게 약간 그 관중석으로 슬쩍 나가서 볼 수도 있는데, 나가서 옆집은 어떻게 노나 했더니 거기는 막 뷔페 상차림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가족들이 4명 뭐 6명 이렇게 모여서. 근데 저희는 그런 건 몰랐기 때문에 다시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이제 가서 음료수도 사오고 간식도 사와서 저희도 먹으면서, 근데 야, 이런 세상이 있나? 이게 누워서 볼 수도 있고 경기를 거기서 몇 시간이라도 봐도 지루하지 않겠어요. 막 나가고 싶으면 또 관중석에 나가서 보다가 가까이 보다가 또 올라와서 마시고 또 누워 있다가 그 화면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런 티켓도 좋고, 또는 그렇게 이제 너무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때 경험했던 것들, 고급 그 공연 티켓들, 저희는 그런 데가 이런 데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 약간 상류층이 된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런 공연도 이렇게 보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왜 하냐 했더니, 그러면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그게 바로 이게 정말 이상적인 공리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모르면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부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국민을 위해서 하나,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저는 그 섬세한 그 사회 구조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학교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뭐 20년 가까이 살아보지만 그런 경제적인 열등의식은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능력에 따라 사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면 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 또 다른 걸 즐기면서 사는 거지, 오로지 그 자본주의 경제 체제, 뭐 돈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거의 이쪽 캐나다 시스템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제 생활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밑바닥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지 않은 밑바닥 생활을 즐기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에 매진했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좋은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제가 이렇게 불편했냐면요,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런 점, 왜 불편한 점이 없겠어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면 이제 좀 가려져서 그 좋은 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불편했던 점은 제가 아는 통계로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지위를 먼저 획득하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세계 한인이 7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밴쿠버는 조금이에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고 5만 명. 하여튼 여기는 적어요. 토론토는 한 50만 명, 10배 이상 많은데, 그런데 그 세계 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뭐 경위와 또 자기 뭐 사연을 가지고 취향과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제 마음하고 다를 것 없이 정말 조국에 대한 순수한, 어느 정파를 떠나서 조국에 대한 그 애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조국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퍼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조그만 성의를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였었어요. 이제 조그만 일은 뭐였냐면, 제가 딱 불편한 거는
모든 이제 저희가 집이 이제 이미 시설된 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어디를 가나 사이즈가 서양인들 체격 조건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서 그것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보면 이렇게 짚고 올라가서 이렇게 물건 꺼내는 것이 저희 집에 한 3개, 4개 많습니다. 왜냐면 저보다 키가 다 높은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좀 많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런 게 불편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생활을 좀 신세를 많이 지는데 이 시스템이 서양인에 맞춰져 있어요. 그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되는 식사 자체도 이제 병원에 영양사도 있고 영양팀이 따로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 입맛이 굉장히 국제화돼 가지고 제일 첫 해는 1년 김치 생각 없이 1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조국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조국에 먹던 음식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서양 음식 그 레시피로 해서 주는 거야. 똑같이 뭐 나라에 상관없이 자기 그 서양인 레시피에 맞춰서. 근데 입맛 있을 때도 병원 밥이 별로 맛없다고 생각할 텐데 사람이 너무너무 입맛이 없는데 미음 같은 그런 걸 주면은 넘기기도 힘들고 정말 토하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막 강요하는 거예요. 식사 지도를 나와서 이제 예를 들면 먹어야 된다. 막 이건 너의 양이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근데 여기는 또 좋은 점이 나오는데 제가 시민권 번호가 K로 시작돼요. 이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제 코리안 시민권자다 이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병원에 들어오면 이제 코리안 인터프리터, 한국인 통역사를 붙여줘서 언제든지 저희가 그 통역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건 편해요. 엄청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전할 말이 있어 불러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그 병원 원장과 그 영양사 다 불러다 놓고 제가 뭐 기자회견 같이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했어요. 지금 아픈 사람한테 우리도 우리에 맞는 시기가 있다. 한국인이 아플 때 먹는 음식이 있다. 그러고 너희도 입맛이 없고 아픈데 한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몇 명 여기 김치 냄새 싫고 이런 사람 많을 텐데 그런 한국 음식을 강요하면서 이게 여기에 메뉴니까 이걸 너희가 받아들여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어떻게 다민족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게 사람을 먹는 거를 강요하느냐. 이건 먹는 거는 참 민감한 거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여서. 근데 받아들임이 참 좋아요. 이해가 되면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뭐 우리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 이러지 않아요. 이해가 되면 그래도 수용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양 이건 한의학적인 이제 분리인데 동양인은 이제 음이라고 그러고 서양인을 양 체질. 예를 들면 서양인들은 정말로 추위를 안 타요. 그리고 동양인들은 추위를 많이 타고. 근데 병원이 항상 서늘하고 예를 들면 두유 같은 걸 주더라도 이게 시원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먹으면 우리는 이 폐도 나빠지고 아프기 때문에 미지근한 걸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거 뭐 룸 템퍼러처라서 괜찮다 이러는데 제가 그것도 말했어요. 사람이 체질이 다르다. 바디가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은 따뜻하게 룸 템퍼러처가 아니라 바디 템퍼러처로 먹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거기 보니까 동양인도 많은데 병원에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고치도록. 그래야지 이민자를 받는 나라의 준비고 자세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런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밌는 제가 살았던 에피소드나 이게 꼭 도움이 되는 것들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